맨시티가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경기력과 결과 모두 패배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에메리의 아스톤빌라가 어떻게 맨시티를 잡았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빌라는 4-4-1-1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글라스 루이스와 카마라가 투볼란치 형태의 4-2-3-1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원래 오른쪽 풀백이 주로 캐시가 나오는데 오늘은 원래 센터백으로 뛰던 콘사가 출전했습니다. 맨시티는 로드리가 경고 누적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면서 스톤스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릴리시는 경고 누적, 도쿠는 부상 예방으로 쉬면서 왼쪽에 포든이 위치하고 중앙에 리코루이스가 배치되었습니다. 맨시티는 초반부터 전방 압박을 강하게 수행합니다. 하지만 2선과 3선의 간격이 순간적으로 벌어졌고 발밑이 좋은 왼발 센터백 파우토레스가 가운데 맥긴을 보고 넣어줍니다. 맥긴이 왼쪽 윙어로 출전하긴 하지만 중앙 쪽으로 이동해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공을 잘 잡아주고 몸을 돌려서 앞으로 나가요. 저는 와킨스를 보는 줄 알았는데 아예 크게 반대를 보면서 베일리에게 넣어줍니다. 오늘 베일리의 슈팅을 잘 막아내는 에데르송입니다. 오늘 에데르송의 컨디션이 아주 좋았어요. 전방 압박하는 건 좋은데 전체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지 않으면 라인과 라인 사이에 간격이 생깁니다. 빌라 센터백들의 킥이 좋기 때문에 그 간격에 킥을 넣어준다면 역습 리스크가 있는 맨시티의 전방 압박입니다. 맨시티도 공격에서 매운맛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측면에서 포든이 공을 받고 직선적으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빌라는 수비할 때 오프사이드 트랩을 많이 씁니다. 근데 라인이 깨질 땐 큰 데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홀란드가 라인을 잘 깨며 침투하고 포든이 패스를 넣어줘요. 홀란드가 정석적으로 반대편으로 슈팅하는데 마르티네즈가 잘 막아냅니다. 이 세컨볼을 베실바가 안으로 찍어주는데 홀란드의 움직임이 기가 막힙니다. 오프사이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재빨리 밖으로 나와요. 나오면서 바로 헤더를 꽂아버리는데 마르티네즈가 공을 꺼내버립니다. 저는 완전히 들어갔다고 봤는데 집중력과 반사신경 모두 미쳤습니다. 빌라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쓸 때 방금처럼 한 번에 뚫릴 수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 포백 라인을 올려쓰기 때문에 내려앉지 않고도 공격 라인과 바짝 붙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높은 곳에서 좁은 간격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맨시티는 이 빡빡한 간격을 뚫으려면 전방 쪽에서 한 명이 침투할 때 롱킥을 넣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티키타카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근데 맨시티는 중원에서 볼 소유를 어려워했습니다. 스톤스가 워커에게 공을 받고 루이스를 주는데 루이스가 이 공을 쉽게 스톤스에게 바로 내주면 되는데 공을 밟고 컨트롤하려다가 순간적으로 빌라 선수들에게 둘러싸이면서 소유권을 잃습니다. 이 공은 빌라의 위험지역 프리킥으로 이어집니다. 루이스가 에너지 레벨 좋고 어리고 잠재력 있는 선수는 맞지만 조금 더 쉽게 플레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건 맨시티 선수들이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맨시티가 베스트 11은 강하지만 뎁스가 엄청 두껍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주전 의존도가 조금 심한데 지금도 카마라 주변에 4명이 있죠. 홀란드가 붙어줄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콘사가 카마라에게 공을 줍니다. 이때 홀란드는 가다가 그냥 말고 루이스는 접근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차라리 안 가고 기다리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카마라가 센스있게 루이스 키만 넘겨서 틸레망스를 줍니다. 중원에서 공간 자체는 좁더라도 맨시티의 압박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황이 나옵니다. 맨시티가 소유권을 갖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경기를 많이 주도하지 못해요. 아칸지가 여기서 포든과 알바레즈 이지선다 걸면서 알바레즈에게 준 게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카를로스가 순간적으로 고무줄 넘기를 하듯이 딱 제자리에 서면서 오프사이드 라인을 형성합니다. 빌라가 오프사이드 트랩으로 먹고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빌라는 가끔씩 엄청나게 타이트한 전방 압박을 진행했습니다. 그바르디올의 전방 쪽 루트는 빌라 선수들이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에데르송을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이에 있는 아칸지를 노립니다. 그것도 약발로요. 이건 전술적인 문제라기보단 개인적인 판단 미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공을 뺏기며 위험한 공격을 당합니다. 전방 압박에 정신을 못 차리는 맨시티입니다. 그래도 맨시티에게 힌트가 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순간적으로 높이 올려놓은 라인을 깨며 알바레즈가 뛰어들어갑니다. 이때 워커가 뒷공간으로 킥을 떨궈줍니다. 아쉽게 수비가 커버를 잘해주면서 무산됩니다. 이런 장면은 펩이 지시를 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순간순간마다 킥 능력은 감독이 어찌해줄 수 없죠. 거리가 멀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어려운 공격이긴 합니다. 물론 워커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로드리가 저런 킥을 잘하니까 없으면 티가 난다는 말이 이런 장면에서 체감됩니다. 전반전이 0대0으로 종료됩니다. 맨시티가 고전했던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해보자면 전방 압박, 중원 좁은 간격, 그리고 오프사이드 트랩입니다. 에메리가 잘 준비해왔다고 느껴지는 게 이 3가지를 상황에 맞춰 돌렸습니다. 이 조절이 기가 막혔고 맨시티 선수들 자체도 지쳐있는 느낌이 있었죠. 맨시티가 라커룸에서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공격 전개할 때 무조건 아칸지를 인버티드 센터백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디아스랑 같이 포백을 형성하게 하고 워커를 클래식한 풀백처럼 벌립니다. 경기장을 조금이라도 넓게 쓰려고 하는 겁니다. 빌라가 종 간격이 좁으니까 횡 간격이라도 늘려서 구겨진 종이를 조금이라도 피고 싶은 거죠. 아칸지에게 공을 받은 베실바가 바로 스톤스에게 돌려줍니다. 실바 쪽으로 공이 들어가자마자 빌라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쫙 조여주고 이에 당황한 실바는 패스미스를 하고 맙니다. 이 찬스는 맥긴의 슈팅으로 이어집니다. 원래 맨시티 선수들의 폼이라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장면이 아닌데 이런 장면에서 유독 미스가 많은 맨시티 선수들입니다. 맨시티도 전방 압박을 하려고 하는데 빌라 센터백들의 킥이 좋기 때문에 확실한 압박이 되지 않으면 라인을 건너뛰는 킥에 당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반 초반 라인을 한 번에 넘기는 파우토레스의 킥도 그랬죠. 지금도 카를로스가 가운데 쪽으로 한 번에 찌르면 단숨에 역습 찬스를 맞는 빌라입니다. 여기서 그바르디올이 바짝 따라와 주지만 베일리가 왼발잡이니까 슈팅도 계속 신경 써야 해서 타이트하게 태클이라든지 도전은 하지 못합니다. 이때 베일리가 슈팅하는 척하면서 공을 뒷발로 접어냅니다. 그바르디올은 달려오던 관성 때문에 그대로 앞으로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베일리가 오른발로 슈팅한 게 디아스를 맞고 굴절되며 실점합니다. 사실 오늘 에데르송이 정말 잘했거든요. 맨시티가 경기력은 좋지 않았지만 에데르송 캐리로 무승부 갈 수 있었는데 이런 공은 에데르송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경기는 1대 0으로 빌라가 앞서갑니다. 맨시티는 이후에도 빌라의 공격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에데르송이 이런 공들을 계속 슈퍼세이브 해주면서 희망을 살려줍니다. 빌라는 이런 좁은 공간에서도 비어있는 제3자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여유있게 공격합니다. 이 공을 받은 더글라스 루이스는 가마차기도 시도하지만 골대를 맞고 나갑니다. 경기는 전반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며 1대 0으로 종료됩니다. 서브 명단을 보면 아스톤빌라의 존 듀란이나 무사 디아비, 램지까지 주전과 별 차이 없는 선수들이지만 맨시티는 도쿠와 그릴리시가 없으니 확실하게 게임을 바꿔줄 게임 체인저가 없습니다. 서브의 골키퍼 2명이 맨시티의 어려운 뎁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에메리가 사실 워낙 준비를 잘해왔습니다. 필요할 때만 전방 압박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땐 오프사이드 트랩으로 좁은 간격을 유지하며 타이트하게 수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절이 정말 기가 막혔죠. 마침 로드리의 부재와 맨시티 선수들의 지친 몸 상태가 맞아떨어지면서 유독 더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맨시티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과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